자, 함수의 극한의 응용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여기 보이는 미정계수의 결정, 또 다른 하나는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 앞에서부터 제대로 해왔다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하면은 미지수를 두고 그 값을 구하란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와 관련된 얘기가 미정계수.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등호로 표현됐는데 그게 아니라 부등호로 표현됐을 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부등식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 fx와 gx가 있으면 gx분의 fx가 l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모가 0이라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닌 숫자예요. 그러면 수렴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실 잘 알아두시고, 두 번째 그 반대도 가능한데 분자가 0이라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이때는 단 L이 0이 아닐 때. 만약에 다른 애로 수렴하면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겠죠. 즉, 자 0분의 상수가 되면 어떤 다른 숫자로 수렴하면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그래서 0L이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한다고 하면은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자가 무한대로 가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면 둘의 차수가 같아야 되고 L은 개수의 비다. 따라서 차수와 개수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얘를 보게 되면 x-1분의 x 플러스 3 빼기 k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4분의 1로 수렴한다네요. 그럼 어떻게 k를 구할 거냐라는 건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k는 2라고 쉽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이고,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일명 조임정리라고 좀 불립니다. 무슨 말이냐? 함수가 이런 대소관계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둘 다 알파로 같아요. 그러면 중간도 알파로 간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임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위에 거도 보게 되면 이런 대소관계가 있으면 극한값도 이런 대소관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주의를 잘 봐주시면 오히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등호가 없더라도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fx가 gx가 된다고 하더라도 리미트 x가 a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부등호뿐만 아니라 등호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많이 푸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예제 13번 미정계수를 정해볼게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4분의 1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1 빼기 b가 0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b자리에 루트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a 플러스 x 빼기 루트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1의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분의 제곱차를 하면은 x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약분이 되고 1을 넣게 되면 2배의 루트 1 플러스 a분의 1이네요. 얘가 4분의 1이다. 약분되고 분모끼리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1이 4다.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a가 3이면 b도 자동적으로 2라고 나오겠네요. 쉽죠? 자, 2번을 풀 때 분자가 0으로 갔는데 0이 아닌 수로 수렴했으니까 분모도 0으로 간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식 하나 미지수 하나 찾아도 되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즉 분모가 2로 가는데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얘를. 그리고 다른 문자 이렇게 해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게 3분의 1이다. 약분이 되고 2-c분의 1이 3분의 1이니까 교차해서 곱하면 2-c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면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저는 더 많이 푸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풀이처럼 식 2개, 미지수 2개 찾으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인수정리가 나머지가 0이라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니까 그걸 좀 활용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확인 체크 19번도 저는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분자도 x-2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0분의 0 형태라서. 이게 b다. 그럼 약분되고 b는 4라고 나오겠죠. b가 4면은 전개했을 때 뭐가 되나요? a는 위의 식을 전개하면 a도 4가 되네.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죠. 그러면 다른 문자 안 쓰고 b 써도 되겠죠. 이게 2다. 따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2니까 b는 3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다. a는 4, b는 3으로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루트 있는 거는 인수분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하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야 1로 수렴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0이다. 따라서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x-1에 a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1에 x-2가 1이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a로 묶으면 제곱차 하면 x-2 분자 쪽은 x-2의 루트 x-1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약분되고 2 넣으면 a분의 2네요. 이게 1이다. 따라서 a는 2, b도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간단하죠. 0분의 0 형태라는 걸 잘 이용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극한이 2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먼저 보라고 하는 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는 애가 1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얘가 다항함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2차가 되겠죠. 즉 2x제곱이에요. 됐나요? 그래야 최고차수가 2차고 차수가 2차고 1이니까 개수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 요 정도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찾았으면 이제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다. 따라서 x가 2로 갈 때 x-2 x 플러스 1이겠죠. 그럼 분자도 반드시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x제곱이 되려면 2x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c 정도로 적을까요? 이 결과가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약분돼서 3분의 4 플러스 c가 1이니까 c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fx를 굳이 다시 이 형태로 여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인수분해된 x-2, 2x-1의 형태로 두고 f0을 구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라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인수분해된 형태로 풀라는 건 이런 문제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됐죠? 20번 볼까요? 두 문제 다 풀어보면 무한대로 가는 걸 먼저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애가 2차인데 2로 수렴했다. 그럼 fx도 2차. 그런데 2로 수렴했으니까 2x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ax 플러스 b라고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2차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분모가 여기 보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마이너스 1로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되고 분자도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x-1이 있다. 근데 2x제곱이 되고 싶으니까 2x 그냥 요거 b 쓸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 사라지고 2분의 2 마이너스 b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b는 4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4 넣은 얘가 fx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인수분해된 형태 그대로 하게 되면 x-2에 2로 묶어주면 x-1, x-2니까 약분되고 2 넣으면 2라고 나오겠습니다. 됐죠? 굳이 전개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전개에 집중하는데 전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것도 무한대로 가는 걸 먼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2차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는데 3차가 있죠 뒤에. 그러니까 제가 없어지려면 fx는 2x 세제곱이 있어야 사라져서 3차 사라지겠죠. 그러면 2차인데 2로 수렴했으니까 2x 제곱이 있어야 2차분의 2차 해서 2가 되겠죠.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정도로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거 보게 되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즉 x가 있어야 된다. 그럼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게 마이너스 3이다. 그럼 xx 약분되고 0 넣으면 a는 마이너스 3, b는 0.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 3 넣고 fx 끝내고. 됐나요? 그럼 fx가 x에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다. 전개해서 그냥 세제곱 제곱 3x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이쁘겠네. 왜냐하면 뒤쪽을 인수분해 하기 싫으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하죠. 자, 그 다음 함수의 대소관계는 정말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무한대분의 보통 이런 조임 정리가 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어려우냐면 부등식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건 이 조임 정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쉬워요. 어떤 게 어려우냐? 부등식을 만드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거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조임 정리 굉장히 쉬운데 이 극한값 구하면 3분의 1이죠. 얘도 3분의 1이죠. 무한대로 갈 때. 중간도 3분의 1이다. 이런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거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양수죠. 아니면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 양수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변하는 거 없이 그냥 fx의 제곱이 3x 플러스 1의 제곱과 3x 플러스 4의 제곱 사이다. 자,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양변 이 양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2차분의 2차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을 알고 싶으면 2차 9x제곱이니까 9, 얘도 9, 그럼 중간에 넣어도 9로 간다. 얘가 조임 정리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꼭 무한대로 갈 때만이냐? 아니요. 1로 갈 때도 fx가 1로 갈 때는 3, gx가 1로 갈 때 3. 그럼 중간에 있는 hx의 극한도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네요. 왼쪽에 있는 애 5, 오른쪽에 있는 애 5. 그럼 중간에 있는 얘도 5. 요거예요. 쉽죠? 그러면 24번도 무한대로 가는데 좌우에 세제곱을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x 세제곱 더하기 1로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왼쪽 3차분의 3차니까 3차항의 개수 8, 3차분의 3차니까 8, 그럼 중간에도 8이다. 정말 쉽죠? 그래서 조임 정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의외로. 자, 16번 볼까요? 활용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문제만 잘 구해내면 됩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했죠. 그래서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대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A가 무한대로 가면 뭐냐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자, 정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가 T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AT제곱 플러스 A겠죠. 같다고 했으니까 이 Y좌표가 이 길이가 되고 T는 2T가 되겠죠. 그래서 2T와 마이너스 AT제곱 플러스 A가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SA는 4T 제곱이 되겠죠. 됐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죠? 보게 되면은 A로 표현하는 거죠. A로. A니까. 그러면 이 등식에서 T는 몇 A인지를 보면 돼요.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A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죠?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조립제법밖에 없죠. 근해 공식밖에 없죠. 그래서 t는 2a 여기가 이면 짝수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마이너스 ac 하면 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되면 t가 음수죠. t는 우리가 1사분면 쪽에 여기에 잡았는데 양수 쪽에 그래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t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실제로는 t는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제곱입니다. 따라서 이걸 여기에 넣게 되면 a분의 루트 1 플러스 a제곱 빼기 1 전체의 제곱의 4배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a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요. 유리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1분의 1의 제곱 곱하기 4니까 답은 4라고 되겠습니다. 쉽죠? 이게 식을 구하는 게 어렵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써서 이걸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다 구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즉 a인데 t에 관한 식이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서 t는 몇 a로 나타낸다. 이 생각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밖에 없겠구나.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래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이거에 대하여 전피를 지나고 OP와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ft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원점 사이에 기울기를 찾아볼까요? 그러면 기울기 m은 t분의 t제곱이니까 t가 되겠네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역수관계죠. 그래서 역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1이다. 그러면 저 점 지나고 기울기가 이끈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ft는 y절편이니까 좌표를 이거라고 하면 좌표가 0,ft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ft는 0 집어넣으면 t제곱 플러스 1이 되네. 그래서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은 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쉽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연습 문제니까 연습 문제는 새로운 강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